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SEC와 리플 소송 항소가 취하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기사가 나오기 전에 리플의 CEO가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에게 모두 큰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위터를 봤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SEC가 항소를 철회할 것이다. 리플과 암호화폐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승리,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죠? 미래는 밝습니다. 사실 아직 리플의 상승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 올해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와 스위프트 방에 완전히 탑재되는 그 시기까지는 가져가야겠죠? 리플의 CEO로 스튜어트 알드루티도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SEC가 항소를 취하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XRP의 가격 좋은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나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새벽을 기점으로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젤렌스키와의 연락을 했겠네요. 푸틴과의 대화도 잘 끝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우 전쟁의 협상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열렸던 FOMC 회의까지 뭔가 좀 짜놓은 각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 잭 엑스비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많이 마련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해킹에 대한 악용에 대한 취약점 또한 반드시 잡아갈 필요가 있겠죠. 현재 암호화폐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정부의 규제가 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 또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봤을 때 미국이 한 20만 개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 중국 한 19만 4천 개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지고 있죠. 영국 또한 6만 1천 개 정도, 우크라이나 4만 6천 개 정도, 그리고 부탄이 한 1만 3천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탑5 정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해커 조직이죠. 이 라잘루스 조직이 바이비트를 해킹하면서 거의 2조 원대에 육박하는 이더리움을 해킹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 중국 다음으로 지금 북한이 또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결과치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2위 거래소였던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 2조 원 가까이를 털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북한의 해킹그룹 라잘루스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지금 현재 약 총 11억 달러 정도의 규모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순위를 봤을 때 이 노스코리아, 북한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더리움을 탈취해서 비트코인을 바꿈으로써 지금 13,500여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거의 탑5 안에 순식간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해킹 문제가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안 전문가 잭 엑스비트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이 해킹 대응이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이 업계가 정말 답이 없구나, 해킹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하고 엉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법과 제도가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해킹에 대한 해결책 또한 반드시 좀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보안 규제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업계 자정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지면서 하루빨리 이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 피해가 온전히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한 있습니다. 사실 이 북한 산하에 있는 라자루스 그룹이 과거에 우리나라 업비트도 한번 털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바로 2019년에 우리나라 업비트를 해킹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의 580억 원 정도를 탈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럼 어디다가 코인을 보관해야 되는지 정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시장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였거든요. 업비트 해킹 라자루스가 이미 한번 했었어요. 580억 피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5년 정도가 지나서야 이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했다라는 걸 최종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탈취한 이더리움 57% 정도는 항상 그들이 자체 설계한 사이트 3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거나 바로 현금화하면서 나머지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홍콩, 스위스 등등의 거래소에서 이 자금 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이더리움 2조 원 규모를 바이비트에서 빼내면서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좀 거래소도 분산화 해두시고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개인 지갑도 이제 저도 한 개 정도는 좀 뚫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디센트라든지 나노레죠. 아마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좀 사용해보고 좀 안전하고 좀 쓰기 편한 거 제가 검증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코인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큰 것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것 자체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이 과도기의 과정을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편입이 되고 해킹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성이 보장되기에 지금 현재의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록 하나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리고 암호화폐 친화 법안들, 여기 21세기 금융혁신 기술 법안 FIT 21 법안도 나오고 있죠. 시장 구조 법안 모두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FIT 21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리플과 SEC의 소송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호화폐 70% 이상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 된다라는 거. 이제 SEC의 권한이 CFTC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될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좀 빨리 통과가 될 것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백악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보 하인스가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2달 내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는 반드시 연출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떤 명분거리로 끌어올리게 될지, 사실 그 소스, 재료들은 정말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앤드리슨 호로이츠 나오고 있네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이 정책 책임자를 다시 한번 좀 뽑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크립토 쪽의 정책 책임자가 브라이언 퀀텐츠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CFTC의 위원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 뽑을 필요가 있겠죠? 이 마일스 제닝스라는 사람이 앤드리슨 호로이츠 크립토 정책 책임자로 새롭게 임명이 되면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손꼽혔던 스테이블 코인과 시장 구조에 대한 입법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앤드리슨 호로이츠 역시 과거서부터 미국 대통령에게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면서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 이 CFTC의 브라이언 퀀텐츠의 인준 또한 폴 애킨스의 인준과 병렬적으로 우리는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여러 기관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대 회계 법인으로 손꼽히는 언스텐 영 서베이에 따른 건데요. 이 미국과 유럽 기관 86%에 육박하는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투자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응답자의 약 60%는 올해 운용자산의 5% 이상을 암호화폐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73%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도 보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60%는 ETF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베이를 진행했던 모집단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번 1월 달에 한 350여 곡의 미국과 유럽 기반의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건데,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채택할 수 있는 SAB 1-to-1 회계 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유럽 최대 테크 기업이라고 불리우죠. 이 지멘스, 이 MRI 장비 업체로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멘스가 사물인터넷 개발사 이 미니마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 제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점점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서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 국민건강보험이 아르고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보험에 필요한 계약 그리고 필수 문서를 인증하는 것,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매일 4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씩 이런 보수적인 집단에서도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역시 CBDC 프로젝트 실거래 테스트에 돌입을 하거든요.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돌입을 하고요. 프로젝트 명칭을 굉장히 멋지게 지었네요. 한강 프로젝트로서 이제는 슬슬 그들이 CBDC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BDC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블록체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권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매우 안 좋고 다시 한번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이 반복된다면 실물 경제는 다시 한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CBDC로서 지원금을 발행해 준다면 과연 안 쓸 수가 있을까요? 우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이면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CBDC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코인,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무쪼록 이제 한국은행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위에 있는 BIS라든지 IMF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마트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에서 CBDC를 파일럿 테스트, 실거래하면서 정말로 결제 안정성이 있는지 테스트한다라는 것이죠. 총 7곳의 시중은행이 참여하고요. 10만 명을 대상으로 4월 달부터 이제 CBDC 실거래 테스트가 도입된다라는 거. 생각보다 빠르게 시대는 변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현재 SEC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마크 우에다가 직원들에게 제한된 암호화폐 보관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점점 SEC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 또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3월 22일 새벽이죠. 암호화폐 증권 여부를 놓고 그들이 내부자 회의를 한다라는 거,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마무리,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SEC 위원장 지명자죠. 이 폴 애킨스의 청문회 역시 3월 27일에 개최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애킨스 지명에 대한 상원은행위원회 회의도 21일에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3월달 말에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틀게 될지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스탠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나스닥과 함께 가는 해시덱스가 솔라나와 XRP를 포함한 7개 알트코인을 추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솔라나와 XRP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에이다, 체인링크, 아발란체, 최근에 트럼프 일가가 또 매수를 했죠. 라이트코인, 유니스왑까지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또한 나스닥이 SEC의 21 쉐어즈의 폴카닷 ETF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절대 하락장애, 시즌 아웃되는 장애,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방금 언급드린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분산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슬슬 솔라나의 선물 거래가 CME 그룹에서 첫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과 솔라나에 대한 ETF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선물 계약을 상장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솔라나와 XRP 역시 선물 거래부터 시작이 되면서 현물까지 이제 블랙록이 신청해주는 시기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러우 전쟁 협상을 위해 얼마 전 전화 통화를 했죠. 일단은 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인프라부터 일단 좀 휴전을 하고 우크라이나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푸틴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그들이 압박을 하면서 러우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시장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겟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있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저 또한 이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2025년 굉장히 큰 부가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해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 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지난 30일 동안 16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단기 보유자들은 나가는 반면 장기 보유자들은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판 스트래티지죠. 메타플래닛 역시 15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하는 움직임, 얼마 전에 나온 기사고요.
지금 현재 그들은 3,2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워갈 것이라는 포부를 말한 바가 있죠. 즉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로서 스트래티지 역시 가만히 있질 않네요.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고정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다는 거. 이제 조만간 스트래티지가 5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월가의 금융 세력들은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거. 가격에 집중하면 오래 들고 가지 못합니다. 가치와 그 세력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또한 사이클 투자,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확정된 미래를 믿음으로써 큰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가치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